부자들은 도대체 뭘 다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백만장자들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해 그들이 따르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부의 법칙을 담은 책 백만장자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뉴욕의 유명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컨설턴트인 앤 마리 사바스입니다. 그녀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임원들이 먼저 찾는 코치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100명이 넘는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말, 습관, 행동을 꼼꼼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의 패턴을 발견하였습니다. 백만장자 알고리즘은 그 핵심만을 뽑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즉, 돈을 부르는 삶의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사고방식과 행동법을 현실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설명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먼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읽으면서 곧바로 자신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책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백만장자 알고리즘은 부자가 되기 위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따뜻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부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물건을 살 때 소유한 물건으로만 봐서는 부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해당되는지요? 물건을 덜 사들였다면 당신의 순 자산은 지금쯤 얼마나 늘었을까요? 사람들이 감성적인 이유나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산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임상사회복지사인 테레사 블랙호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에 집착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편이 뇌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건조차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대부분은 물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니멀리스트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의 원칙에 따라 간소한 생활을 유지했고, 물건은 적을수록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구입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에 관한 결정을 줄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 삶의 즐거움을 박탈한 채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니멀리스트들은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더 큰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아낍니다. 예컨대 미니멀리스트들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크 저크버그, 팀 쿡,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는 각자 정해놓은 티셔츠와 청바지, 정장, 폴로 셔츠와 바지 한 종류만 유니폼처럼 입습니다. 결정할 일이 적을수록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 건강한 관계,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 좋아하는 사업 등 자신이 중시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생활을 간소화합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가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삶을 간소화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 때의 이점 5가지. 첫 번째,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물건이 적어져 공간이 질서정연해집니다. 두 번째, 생각이 더 명확해집니다. 물건이 적어질수록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도 적어집니다. 세 번째, 시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물건들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제거하면 자신과 타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잡동사니가 줄어들어 주변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추가 비용 없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참으로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을 시험해 볼 준비가 됐다면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 100개를 선택합니다. 입을 옷과 장신구, 세면도구, 주방용품, 전자기기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목록에 없는 옷들은 천을 씌워두고 선택한 세면도구만 침실과 욕실의 특정 서랍에 넣어둡니다.
주방은 찬장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 물건은 보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사진, 자동차와 자전거는 100가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100가지 품목을 열거합니다. 한 달 동안은 오직 목록에 있는 물건들만 사용하면서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무엇을 입을지 결정할 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변에 늘어놓은 잡동사니가 줄어든 덕분에 물건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주목합니다. 산만함이 줄어들고 생각도 더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한 3가지 조치. 첫 번째, 유니폼처럼 입을 옷을 고릅니다. 어차피 우리 대부분은 매일 비슷한 옷을 입습니다. 정장, 청바지와 티셔츠, 검은색 바지, 검은색 원피스 등 선택할 옷의 가지수를 최소로 줄입니다. 100개의 물품에 포함될 10개에서 20개의 장신구로 의상의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사용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늘 같은 머그컵을 쓰고 좋아하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고 똑같은 세면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100가지 물건을 선택할 때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게 되면 물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물건보다는 삶의 질과 자신이 선택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100개의 물건으로만 살아봅니다. 그동안 없어도 아쉽지 않았던 물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은 팔거나 기부해 봅니다. 백만장자들은 타인을 이렇게 대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존중받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이는 그들의 성격을 반영하는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그들이 존중받는 유일한 방법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변호사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인 게리 모이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배려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11가지 형태의 존중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럴 거라고 믿어도 됩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나도 경험했듯이 그는
부탁받은 일이 있을 때 상대의 시간을 자기 시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앞장서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이는 그가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명상을 위한 시간을 일정에 넣어 자신의 마음을 돌봅니다. 그는 천성이 낙천적이어서 사람들의 장점을 잘 봅니다. 그는 백만장자로 자수성가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기보다 베푸는 사람인 그는 아주 작은 호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당신은 나도 11가지 특성을 지녔는데 왜 백만장자가 되지 못했지? 라고 혼잣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말했듯이 당신은 생각보다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은 성공 법칙들을 습득해 가면서 큰 그림을 계속 주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모든 사람의 부탁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약속은 적게 하고 부탁받은 것 이상을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데 관심을 둡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후에는 우선 그 말에 공감해 준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네 번째, 누군가 당신을 위해 15분 이상 수고해 줄 때마다 감사를 표합니다. 이메일, 타이핑한 쪽지, 손으로 쓴 쪽지, 어떤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을 정중히 대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먼저 존중의 말을 건네봅니다. 편의점 직원, 택배기사, 신입 동료 등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같은 한마디를 먼저 꺼내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국 나의 품격이 된다는 걸 체득해 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 중 하나는 그들이 성공했다고 우쭐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책에 소개한 백만장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대부분은 그들의 순 자산이 달라졌다고 해서
가치관까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관가되고 과소평가되는 그들의 미덕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들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세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당수가 그 시작은 소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도 성공을 위해 분명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공한 후에도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공함으로써 자신에게 증명할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성공을 과시하거나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중에 다수는 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수수한 옷차림이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삶을 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2017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갑부 명단 2위에 올랐지만 지금도 1958년에 31,500달러에 구입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재무 상태는 달라졌지만 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처럼 그의 의식주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 백만장자는 순자산에 비해 소박하게 생활할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주목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다수는 세상 일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의 업적에 대해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다음 네 문항에 답하여 당신의 겸손 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두 번째,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여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으로 대화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길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옳은 길로 갑니다. 네 번째,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답변들을 했습니까? 위의 질문들에 예라고 답변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 법칙 하나를 습득한 것입니다. 아니라면 더욱 겸손해지도록 연습해 봅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에 근접하고 있든 또는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남았든 자신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뤄가고 있는 성공 또는 이미 이룬 성공으로 자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자신의 역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기여한 바를 소개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팀 프로젝트나 협업관계, 모임에선 반드시 한 번 이상 그건 당신 덕분이죠 같은 말로 공을 나눕니다.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작은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0.1% 부자들이 어릴 때 무조건 길러놓은 능력).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셋 중 하나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는 생활,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당신이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비상금 통장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계좌에 넣을 돈도 없을 것입니다. 수입에 맞춰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물건들을 구매하고 매달 대출 상환금 및 다른 청구서들을 납부기한 안에 전액 납부하고 비상금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축을 하거나 미래의 재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할 여윳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기타 대출금을 약정한 월 상환액보다 더 많이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 일부를 비상금 또는 저축통장에 넣어두거나 투자할 여윳돈도 남을 것입니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며 생활합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대신 최종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지출합니다. 그들은 고정 지출부터 계산해 놓고 물건의 구입이나 오락에 쓸 수 있는 잉여 자금을 책정합니다. 페라리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선택합니다. 앤디 히달고는 46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의 가치를 잘 아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 방식은 어려서부터 길러집니다. 특히 돈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사람들의 수입 관리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랐는지가
주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인생 교육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확실히 습득됩니다. 앤디는 어려서 어머니가 실직하고 심하게 돈에 쪼들렸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이 되어서 절대로 그처럼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배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조심했습니다. 우선 앤디는 번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기보다 번 돈을 관리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였습니다. 앤디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을 기본으로 삼고 가족이 즐겨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구입했습니다. 그와 아내가 내 자녀를 키울 동안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는 것들을 가족들이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해변의 별장이 그런 예였습니다. 별장을 구입하며 그가 가장 먼저 고려한 기준은 이것이 자신의 순자산에 비춰 적절한 가격인지였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다수처럼 앤디는 필요한 것들만 사고 나머지는 가족과 후손을 위해 저축하는 소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앤디는 평생 수입보다 지출이 적도록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수입보다 적게 쓰는 삶을 통해 인생을 바꾼 자수성가형 부자가 있습니다. 곽지연은 학벌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시작한 자취생활 속에서 그는 절약을 결심했고 4년 2개월 만에 1억을, 이후 2년 만에 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시작은 지출 통제라는 명확한 원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가계부를 쓰고 소비 패턴을 분석했으며 충동 구매를 걸러내는 3가지 질문을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필요한가? 두 번째, 대체 가능한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감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예상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해 예산을 짰고 선저축 후 지출 원칙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모든 소비는 체크카드로만 관리하며 가진 돈 이상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비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절약은 곧 삶의 주도권이 되었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곽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삶을 설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그러하듯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가는 습관이 결국 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절약의 달인 곽지연이 말하는 수입보다 적게 지출할 때 얻게 되는 4가지 이점. 첫 번째는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걱정 없이 카드값 청구일에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필요할 때 돈이 있을까 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꾸준히 모으면 큰 자산이 됩니다. 나 역시 최저시급을 받을 때도 월급의 90%를 저축해 1억 원, 그리고 다시 2억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비 기준이 생기면 정말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쓰게 됩니다. 충동이 아닌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소비는 삶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네 번째, 인생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돈이 모이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소비 내역을 정리해 봅니다.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확인해 꼭 필요하지 않았던 지출을 최소 3가지 찾아 표시합니다. 다음 달에는 이 항목들을 줄이거나 없애봅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은 자동이체로 비상금 계좌에 넣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목숨 걸고 배우는 듣는 기술. 읽는 법은 배웠지만 듣는 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효과적인 듣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고 거기서 배운 전략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모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청하기가 성공 법칙인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경청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귀를 달고만 있는 기업가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온전히 집중하는 전문 기업가는 경청 기술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EQ, 감성지능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단순히 IQ가 높은 사람들보다 경청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소통을 할 때보다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프 니콜라스와 레오나드 스티븐스는 1957년에 발표한 논문 경청하기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경청의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속도만큼 빨리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다수 미국인의 평균 말하기 속도는 1분에 125단어입니다. 뇌에서 처리하는 단어의 수는 1분에
125단어를 훨씬 넘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뇌의 능력에 비해 지극히 느린 속도로 단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1957년 이후로 우리의 소통 방식은 극적으로 변했지만 듣기 기술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갖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경청 기술은 도리어 쇠퇴하고 있습니다. 경청의 비결 첫 번째, 집중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을 제거합니다. 알람이 울릴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도 치워둡니다. 두 번째, 신체 언어와 표정으로 당신이 경청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보여줍니다. 즉, 말하는 사람과 계속 시선을 맞추고 팔짱은 끼지 않으며 동의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부탁받기 전까지는 조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단지 들어주기만 원합니다. 청하지도 않은 충고를 하는 일은 피하고 부탁받을 때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 부탁받은 조언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들은 말을 보강해주는 동시에 명료화해줄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경청기술에 숙달될 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라는 결승선에서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경청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질문 없이 3분 이상 듣는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해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이 책은 불을 향한 길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불을 부르는 생각의 방식과 행동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책이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이 조금 더 가까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